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수억 원씩을 들여 상징물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무안군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해안 관광도로가 개통되기도 전에 누더기 길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달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 존치와 해체를 각각 주장하는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영산강의 두 개 해보 가운데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수질과 생태, 홍수 관리와 물 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죽산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2.54로 해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 설치 이전 수질과 생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총 편익이 1,5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총 비용은 623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54로 상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겼는데 현재 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적 구성 작업이 한창이어서 죽산보 해체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체 여부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요즘 영산강 죽산보 일대는 보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펼치는 여론전으로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죽산보 존치를 원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보 해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주 지역 일부 주민들도 농업 용수 부족과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죽산보 존치를 요구하며 급기야 나주시 의회가 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환경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서 주변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재검토해 주라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에 지역 환경단체는 죽산보 존치가 지역 여론 인양 호도하는 걸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농민들과 상인들이 걱정하는 지역 발전 문제는 죽산보 해체를 통해 영산강이 깨끗해지면 해결될 것이라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 해체를 통해서 영산강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산강에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황포도배가 영산보에 다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청와대에서 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순쯤 출범할 예정이고 죽산보 해체 여부는 1호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보 해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혹은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새로 만들고 있어서 세금, 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화순의 경계에 대형 스테인리스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13개의 포도송이는 화순군에 있는 13개의 읍면이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돼 있습니다. 꿈의 향연이라는 제목의 이 조형물은 지난 2016년 화순군이 군의 상징물이라며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화순군의 대표 조형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화순군 13개 읍면을 상징하는 대형 청동 조형물이 화순읍 로터리에 세워졌고 군수가 바뀐 지난 2009년에는 화순 한이음 체육관에 길이 18m짜리 돌로 만든 붓이 등장했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붓이나 포도 등 지역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든 조형물 3개에 들어간 예산만 17억 원입니다. 저 그림이 뭔 그림입니까? 모르잖아.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네요.
그나마 전임 군수 때 만든 상징물은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어 만들 당시 황금색이었던 조형물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세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또 군의회 찾아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 너무 이제 과하게 집행도 됐고 불필요한 예산이고. 화순군 관계자는 예전 조형물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사정을 몰랐다며 현 군수 때 만든 조형물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비들을 보면 다른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화순군의 조형물. 지역을 상징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세금 낭비의 상징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미리 즐기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물속의 발레라고 불리는 아티스틱 수영을 송정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8명의 선수가 물속에서 음악에 맞춰 탈군무를 선보입니다. 수면 위를 박차고 올라온 선수의 멋진 공중 연기가 이어집니다. 물속의 발레라고 불리는 아티스틱 수영. 부다페스트 대회까지는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이라고 불렸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예술성을 강조한 아티스틱 수영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솔로와 팀, 그리고 혼성 경기 등 모두 10개 종목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됩니다. 물에서 하는 스포츠이죠. 그리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또 높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높게. 아티스틱 수영은 선수들의 높이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맞춰 관람해야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팀 경기인 경우에는 아름다운 대형을 만드는지 아크로바틱 요소들은 잘 소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티스틱 경기는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 등이 전통적인 강으로 분류되고 있고 북한 선수들도 참여한다면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체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한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선수들이 이제 이번 대회를 경험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티스틱 경기는 대회 개막일인 7월 12일 시작돼 9일 동안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수영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0일엔 갈라쇼 공연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수영대회 북한의 참가를 염원하는 한마음 대회를 열고 150만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북한의 참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대회 참가는 단순한 대회 흥행 요소가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공립학교 3곳 중에 한 곳에서 단체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하는 이유가 잘 알려져서인지 불편해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학교 급식실에서 교사들이 빵과 바나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빵과 음료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첫날, 광주 전남에서는 공립학교 1000여 곳 가운데 32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허기집 같아서 엄마가 걱정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유부초밥 싸주셨어요. 따뜻한 밥 대신 간편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야 했기 때문에 학생도 학부모도 불편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은 구급 말단 공무원의 64% 수준인 현재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올려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들이 공약했던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파업은 금요일까지 사흘간 계속되지만 이틀째부터는 파업 참가자가 줄어들어 급식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무안군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노을길 해안 관광도로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림과 힐링길이라는 당초의 기능은 사라지고 누더기 부실투성이 도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은 조금나루에서 봉오제까지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 관광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과 같은 명품 길로 자랑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도로가 실제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마친 구간 초입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차로나 인도 주차장도 제대로 시설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도로가 나타납니다. 폭 0.5m 이상 확보해야 할 갓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 추락을 막는 가드레일, 안전난간은 바깥 차선에 바짝 붙여 시설해 또 다른 사고 위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간에 시설한 안전난간도 많습니다. 숨은 인접도로는 좁은 오르막인데도 도로가 지그재그로 만들어졌고 새로 시설한 난간은 흔들리고 너트는 떨어져 나갈 지경입니다. 이처럼 안전 위험이 상존하고 부실의 하자투성이 구간이 전체 도로의 절반에 달합니다. 신설 도로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신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 기준에도 부적합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느림과 힐링 명품 길이라고 홍보한 노을길이 산책을 할 수도 자전거도 탈 수 없는 또 운전은 위험천만한 도로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실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이 다른 지자체들의 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봤더니 수만 건의 허위 측정이 확인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측정값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비슷한 시기 감사원이 전국 측정 대행업체 40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한 곳을 제외한 39개 업체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만 2천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물질을 아예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심되는 업체를 추리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15개가 골라져서 이 같은 부실한 측정 대행 업무의 근본적인 원인으론 환경당국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저가 계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해서 측정 수수료 고시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가 입찰이 되는 거죠. 감사원은 또 측정 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배출 사업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위 기록부 발급 등으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8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업체에 측정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측정 대행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측정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타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측정 인력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사과문을 통해 정전으로 발생한 연기와 화염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양군이 막걸리 주조장을 개조해서 만든 해동문화예술촌이 문체부가 선정하는 2019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주조동과 누룩창고 등 기존의 산업시설을 활용해 전시공간과 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지역민을 위한 공연장과 책방 등을 배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역사성을 잘 살린 도시재생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물과 관련한 문화행사들이 광주 곳곳에서 마련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전시의 제목이 아시아의 표회록이더라고요. 네. 표회록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보다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에는 뱃길이 중요한 이동 경로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네. 표회록은 운 좋게 살아남아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일종의 해양 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선비 최부의 표회록, 그다음에 중국의 해남 잡저, 일본의 조선 표류일기, 네. 베트남의 일본 견문록 등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네. 7월 9일에서 10월 27일까지 국내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기획관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시아 각국의 표회록이 많이 전해지는 걸 보면 네.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네. 바다를 통해서 네. 각 국과 교류했던 기록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특히 아시아 각국은 백기를 통해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했던 그리고 무역과 문화 교류가 빈번했던 19세기,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표회록이 전해집니다. 네, 이번 아시아의 표회록 전시 1부, 2부, 3부 소개를 할게요. 네. 1부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표회록을 소개를 합니다. 네. 2부에서는 표회민이 목도했던 아시아의 풍습이라든가 삶이라든가 문화를 글과 그림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졌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네네. 네, 그것처럼 로빈슨 크루소라든가 그다음에 신안 출신이에요. 문순득의 표류기가 있어요. 네, 극단 개돌이 이거를 공연으로 풀었었는데 그걸 네. 담은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말하자면 표회를 소재로 한 뭐 책이라든가 영상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잠깐 보셨듯이 굉장히 네. 형형색색, 네. 컬러풀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잘 네. 표현이 돼서 네. 부모와 어린 자녀들도 함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표회록을 살펴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우선 최부의 표회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그다음에 일본 승려가에서 엔닌이 있는데 네. 기행문 3대 기행문 중에 하나로 손이 꼽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표회록은, 그러니까 최부의 표회록은 현존하는 표회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가 체부를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해외 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멜 표류기 등은 아시잖아요. 네. 서구인이 바라본 아시아. 네. 그런데 이번 전시된 표류력은 아시아인이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겪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아시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시아의 그 경험담을 쓴 표류력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광주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는 네. 공연예술축제가 열리죠? 네. 7월 13일에서 21일까지 9일간 아트 바캉스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그다음에 소극장, 잔디광장에서 공연예술축제와 아트마켓, 그래서 그라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극장 뒤에 궁금증을 풀어보는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무더위를 날릴 미니 워터파크도 개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녁 8시에는 잔디광장 야외 스크린에서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이번 기간에 놓치면 안 될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립극단이
야외 극장의 공연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야외 무대 특성에 맞게 이렇게 대사 위주의 극 전개보다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화려하게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과 관련된 시원한 전시 공연 행사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그리고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맨 끝에 걸렸어요. 3루가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느린 타구예요.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3루에 있었던 박찬호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그리고 홈까지 모창민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1, 2간을 열었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그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센터 쪽입니다. 길었던 채공 시간 1루 주자가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 명의 주자 그리고 방망이 풀어줬어요. 3루수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3루수 박찬호. 초구 타격합니다. 오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놓쳤어요. 공 빠집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도 3루를 통과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좌중간 좌익수 잡을 수 없어요. 원바운드로 담장 맞춥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타자 때렸어요.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넘쪽 공입니다. 땅볼 타구입니다. 1루수 직접 잡아서 베이스로 향합니다. 이렇게 경기 끝. 광주 여성장애인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여성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자영업자 서민들과 함께하는 포용금융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옛 중부지점에서 포용금융센터 기공식을 열고 은행 창립 기념일인 오는 11월 20일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종합상담센터인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곡성 청계동 계곡이 2년 동안 자연 휴식 연재를 마치고 내년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청계동 계곡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수량 덕분에 인기가 많은 피서지였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2년 만에 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깨끗하게 이용하면 더 즐거운 피서가 되겠죠. 색다르면서도 가까운 휴가지로 섬은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가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신비의 섬 등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의 섬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외달도나 신안 반월도, 완도 생일도 등 전남의 섬도 14군데나 되는데요. 8월 8일은 올해 처음 지정된 섬의 날이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인형 엄마 엄정의 작가와 함께 자신만의 꼭두 인형을 만들어보는 꼭두 인형 워크숍이 7월 한 달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인형과 관련된 경험 등을 함께 나누면서 인형극 공연도 올릴 예정인데요. 참여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문화공감 아르떼 창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양한 소재의 동그라미로 다채로운 표현을 선보이는 정명숙 작가의 전시 적, 담고, 거닐다가 소촌아트 팩토리 큐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두운 배경 위로 금박 동그라미가 그득한 도원을 거닐다와 자연의 색으로 표현한 도화꽃이 피었을 때가 주요 작품인데요. 오는 12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가 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더위가 지속돼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더위 체감 지수가 경고 수준인 만큼 자외선 노출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